대표님, 요즘 정말 잠 못 주무시죠? 한때는 정말 꿈과 열정 하나로 시작했던 내 사업인데 이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짐처럼 느껴지실 겁니다. 오늘은 그 절망의 끝에서 다시 희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기업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서요. 정말 그렇죠. 직원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독촉 전화에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매달 다가오는 이전 앞부일은 정말 두렵기까지 하죠. 그 마음 제가 정말 잘 압니다. 하지만요, 그 모든 고통을 법적으로 딱 멈추고 다시 숨쉴 기회를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. 우리가 지금 이 벼랑 끝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압박의 실체를 한번 같이 정면으로 들여다보죠. 정말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않으실 겁니다. 직원들 월급은 밀렸지, 거래처에서는 매일같이 전화가 빗발치지, 은행은 대출 갚으라고 압박하지, 세금은 체납돼서 압류 통지까지 날아오고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기분이실 텐데요.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대표님을 가장 잠 못 들게 하는 진짜 공포, 아마 연대보증 문제 아닐까요? 회사가 무너지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바로 그 두려움 말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모든 압박의 흐름을 마치 시간을 멈추듯이 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즉각적으로 멈춰버릴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기업회생 신청인데요. 자, 이제 그 놀랍고도 즉각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아마 지금 머릿속에 이 질문 하나만 맴돌고 계실 거예요. 제발 이 독촉 전화랑 압류 좀 멈출 수 없나?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 과연 있기는 한 걸까요? 네, 있습니다. 그리고 아주 즉각적으로 가능합니다. 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딱 접수하는 그 순간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아주 강력한 결정을 내려줍니다. 이 명령이 나오는 순간 모든 빚독촉, 모든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올스탑 되는 거예요. 이걸 저희가 보통 동결된다고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모든 게 꽁꽁 얼어붙는 겁니다. 자,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멈추는지 한번 볼까요? 먼저 은행에 내던 원금, 이자 상환이 중단됩니다. 채권자들이 회사 자산에 거는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 같은 거 있죠? 그것도 싹 다 멈춥니다. 세무서에서 들어오는 체납처분도 마찬가지고요. 심지어 담보로 잡힌 우리 공장이나 기계에 대한 경매 절차까지 전부 정지됩니다. 왜냐하면 법이 일단 회사를 살릴 기회를 먼저 주는 거예요. 무작정 문 닫게 하기보다는 직원들 일자리도 지키고 회사의 가치를 보존할 시간을 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가장 급한 불은 껐습니다. 숨통이 좀 트이시죠?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회사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그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.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보시면 이게 전체 과정인데요. 신청하고 정말 빠르면 3일, 늦어도 일주일 안에 모든 독촉이 멈추는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오고요. 한 달쯤 지나면 법원에서 자, 이제 회생 절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는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. 그 후로 대략 한 10개월 동안 채권자들하고 우리 빚을 앞으로 이렇게 갚아나가겠습니다 하는 계획, 즉 회생 계획을 짜서 법원의 허락, 인가를 받는 거예요. 이 인가만 받으면 거의 다 온 겁니다. 그 후 계획대로 잘 갚아나가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뒤에 법정관리에서 졸업하게 되는 거죠. 전체 과정이 대략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겁니다. 그래서 이 산더미 같은 빚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? 바로 이 질문이죠. 기업회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채무 재조정의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빚의 종류에 따라서 갚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요.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. 첫째, 부동산이나 기계 같은 담보가 잡힌 빚, 이걸 회생담보권이라고 하는데요. 이 빚은 원금이랑 이자를 100% 다 갚기는 해야 합니다. 하지만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쫙 늘려주니까 월 상환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. 둘째,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. 신용대출이나 물품대금처럼 담보 없는 빚, 회생채권인데요. 이건 놀랍게도 원금의 한 30%에서 40% 정도만 10년에 걸쳐 나눠 갚고요. 나머지 60, 70%는 그냥 탕감을 받거나 아니면 출자전환이라는 걸로 처리합니다. 출자전환은 뭐냐면 빚 대신에 우리 회사 주식을 채권자들한테 주는 거예요.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빚이 합법적으로 정리되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세금 같은 건 당연히 100%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고요. 여기서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. 아니, 빚탕감 받는 건 좋은데
당장 우리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고 핵심 부품 대주는 거래처 돈은 줘야 회사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회사를 계속 굴러가게 하려면 이건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죠. 여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이 있습니다. 법은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다르게 봐요. 회생 신청하기 전에 밀렸던 돈 있죠? 그건 아까 말씀드린 회생 채권으로 묶여서 나중에 계획에 따라 갚게 됩니다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. 회생 절차가 시작된 수와 발생하는 월급이나 거래대금, 이건 공익채권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름표를 달게 돼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돈이라고 법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법원의 허락만 받으면 다른 빚보다 먼저 100%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회사를 멈출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. 직원도 핵심 거래처도 모두 지키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. 자, 지금까지의 과정이 쓰러지지 않기 위한 응급처치였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일어서서 튼튼하게 재건하는 과정입니다. 회생, 그 이후의 이야기, 새로운 시작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죠.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표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회생은요, 모든 걸 포기하고 문 닫는 파산과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. 이건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서 채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갚고 우리 직원들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정말 책임감 있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. 이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든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. 여기 SG 신성건설이라는 회사를 보세요. 건설 전기가 안 좋아서 정말 큰 위기를 맞고 회생 절차에 들어갔었거든요. 하지만 이 과정에서 M&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. 그 결과 회생을 조기에 끝내고 지금은 SG 신성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더 튼튼한 회사가 돼서 시장에 돌아왔습니다. 보세요. 회생의 단순히 목숨만 연명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고 더 높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기업 회생을 보고 그냥 빚 안 갚으려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. 과연 그럴까요? 아니면 경제학자 슌페터가 말했던 것처럼 낡고 비효율적인 것들이 정리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혁신이 싹 트는 경제 전체를 위한 건강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일까요? 지금 대표님께서 내리실 이 어렵고 힘든 결정이 단순히 우리 회사 하나 살리는 걸 넘어서 우리 경제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절만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내딛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.